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4월 2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 한 달을 맞은 시점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서는 해관보 정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릴레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촉구하고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침을 다시 확인했는데요. 이슈엔 한반도, 오늘은 대북 제재 한 달, 그동안의 진행 상황과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긴급 점검합니다. 맹은하 리포터입니다.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And President Xi and I are both committed to full implementation of UN sanctions. 지난달 24일 북한 원산의 해안가 길게 늘어선 장사정포들이 일제히 화염을 뿜어냅니다. 북한의 주력인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무려 100문이 넘는 장사정포가 동원됐습니다. 청와대와 서울 타격을 목표로 한 북한 포병부대의 화력훈련 모습입니다. 쌓이고 쌓인 증오와 분노를 거쳐 청와대와 서울시 안의 괴뢰 반동 통치기관들을 가상한 목표들을 무자비하게 불마당질해버리는 가차없는 심벌의 통상 훈련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해온 북한이 이례적으로 동영상을 공개해 위협 수위를 높인 겁니다. 우리 군대의 제휴 통첩에 불응에 나선다면 전선 대윤합부대 장거리 포병대는 무자비한 군사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앞서 북한은 이른바 최후 통첩까지 발표하며 대남 위협을 노골화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군사적 위협은 유엔이 대북 제재를 의결한 지난달 초를 기점으로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직접 무력 시위를 주도하며 핵탄두 모형과 같은 민감한 군사 정보까지 연이어 공개했는데요. 마치 각본이라도 짠 듯 한 단계씩 그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된 지난달 3일. 북한은 곧바로 외무성 대변인 담화와 정부 대변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합니다. 이번 결의를 포함한 모든 대조선 결의들을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이름을 도용하여 악랄한 대조선 제재 결의 제2270호를 조작해내었다. 동시에 김정은이 직접 나서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며 무력 시위를 본격화합니다. 핵폭탄 모형 공개에 이은 이른바 대기권 재진입 실험 공개, 그리고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 엔진 실험까지. 주목되는 건 방사포를 동원한 청와대 타격 등 북한의 위협이 갈수록 노골화,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신형 300mm 방사포를 동해가 아닌 북한 내륙을 향해 발사했습니다. 발사거리가 200km인 이 신형 방사포의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리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사정권에 들어옵니다. 강력한 반발의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재에도 굴하지 않는다.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생각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지금 북한이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아픈 조치고 앞으로 아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북한 내부 단속과 협박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면밥도 부족하여 닦은 강냉이를 새어 먹고 갈뿌리마저 캐어 먹을 때도 있었건만 고난의 행군길을 한 자욱 또 한 자욱 헤쳐나간 19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과 자연재해로 닥친 위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돌파했다는 내용의 북한 선전영화입니다.
대북 제재 한 달에 즈음한 지난달 28일, 북한 매체는 처음으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6.25 전쟁 당시 구호였던 이른바 군자리 정신을 거론합니다. 주머니에 강냉이와 소금을 넣고 그것을 몇 알씩 씹으면서 일했습니다. 벽시계를 거꾸로 돌려가면서 생산을 다그쳐 박격포를 만들어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군자리 정신을 무려 43차례나 언급하며 1950년대 정신으로 살라고 주민들을 다그쳤습니다. 대북 제재가 한 달에 맞으면서 그만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김정은의 둘이 이렇게 잘 뭉쳐서 이 난간을 헤쳐나가자.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정세 강령을 통해서 주민들을 사상적으로 이렇게 묶어 세우고 흐트러지지 않게 사상적 그런 어떤 고양 사업이라 할까요?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대북 제재 이후 북한의 내부 상황은 어떨까? 남북의창 제작진은 어렵게 전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고 그 일은 통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를 통화하는 일이 안 되면 무슨 영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지금 여자랑은 한번은 못 갔거든. 얼마 못 간다고? 한 사람이 가르치거든. 너 안에 너 가는 거 그랬어 무슨가 깨달은 거랑. 북한 당국이 밀무역과 외부와의 통화를 적극 차단하는 등 내부 단속도 한층 강화됐다는 게 북한 주민의 설명입니다. 지금 무슨 못하는 사람들이 보려서 떠나는 보려. 무슨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거냐. 저는 요즘에 이 전화가지고 얘기 나오냐. 그전에는 당이나 받아주고 이제 밀수하는 이렇게 증거 밀수하는 전화는 용서했지만 지금 그런 거 갔다 왔지 전화만 하면 갔다 왔다 이렇게. 대북 제재 여파를 외부에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북중 접경 지역입니다. 북한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 단둥의 한 부두. 인공기를 단 북한 경비선이 유조차에서 은밀하게 기름을 공급받습니다. 중국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북 제재로 통관이 강화되면서 경유를 밀수하고 있는 겁니다.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바닥 경제를 지탱해온 일반 밀무역도 갈수록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밀수가 안 되지. 경제가 거의 밀수로 많이 돌아가는데 동아국이나 안전국에서 계속 좀 나가 심하거든. 해외 북한 식당 역시 된서리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문을 닫거나 업종을 바꾼 식당도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산 소주를 밀수해 팔고 노래방 시설에 여종업원들이 술시중까지 하며 영업에 나선 북한 식당. 대표적 외화벌이 수단인 식당마저 타격을 입는 등 북한 돈줄 제기 효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내리지도 못하게 하고 북한 선박들이 입항을 거부당하는 일도 잇따랐습니다. 중국이 텐진 등 주요 항구 6곳에 대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했고 러시아도 북한 선박 희천호를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내부의 제재 효과를 평가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동참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공조체제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북한의 경제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까지 추산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엔 안보리 제재가 본기가 된다고 하면 북한의 과거 90년대 중반의 고난의 행군 시절만큼의 경제적 충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현재 플러스 성장에서 오히려 마이너스 4% 이상
이 성장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한 달을 맞은 시점,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해관보 정상회의가 계기가 됐는데요. 각국 정상들은 특히 대북 제재 한 달 이후 공조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곧이어 한미일의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만나 다시 한번 강력한 제재 이행을 통한 대북 압박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 나감으로써 북한이 핵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We are united in our efforts to dete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We recognize that our security is linked.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한중 협력 관계를 강조하며 대북 제재의 전면적인 이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한 달 만에 이뤄진 주요국 정상들의 연쇄 회동과 해관보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은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포기를 압박하며 숨가쁘게 한 달을 달려온 국제사회. 이번 연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대북 옥죄기는 이른바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제2의 고난의 행보는 북한 체제 수호의 도구가 아닌 현실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